이재명 대통령이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과 인프라 등 전략적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국방부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한국 방산업체를 확대하는 등 방산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이 막을 올린 가운데 육군이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공개했습니다. 실내 사격장에 최신 흡음판과 방음문을 적용해 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VR 영상모의 사격으로 실전 같은 시가지 전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듣는다 6번째 시간은 노명화 한국국방조직학회장과 함께 군조직 혁신의 방향을 전망합니다. 노 학회장은 군조직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유연성과 즉흥성, 회복 탄력성을 기초로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을 통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필리핀 수교 77주년 기념일에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한층 심화 확대하기로 하면서 방산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6.25 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파병해준 필리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과 인프라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부가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을 개정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필리핀 국방부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한국 방산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의 기초에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최근 중동 정세를 공유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4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함께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필리핀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동포 오찬 간담회 등으로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육군이 급격한 병력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을 정예전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화 훈련의 현장인 서초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6년 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보상의 현실화와 훈련의 과학화입니다. 가장 먼저 예비군의 참여 가치를 높였습니다. 기본 훈련과 작계 훈련에 각각 10,000원의 훈련비가 신설됐고 급식비 역시 9,000원에서 최대 14,000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지급되는 훈련비의 가치만큼이나 훈련 시설도 대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일 눈길을 끈 건 소음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잡은 실내 사격장입니다. 최신 흡음판과 방음문을 적용해 고질적인 소음 민원을 해결했고 사로마다 방탄 아크릴판과 총기 고정틀을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특히 환기시설 구축으로 사격 시 발생하는 연기와 분진을 즉각 흡입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전술 숙달을 위한 VR 영상 모의 사격은 더욱 실감나게 진화했습니다. 공간인식 방탄 헬멧과 전자감응 전투조끼, 실제 총기와 유사한 반동을 구현한 모의 총기를 착용한 후 서울 시내 주요 거점이 가상 공간으로 구현된 3면 멀티 스크린에서 실전과 같은 시가지 전투가 가능합니다. 3월부터는 0점 조절도 자동으로 가능하고 도트 사이트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명중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응급처치 교육에도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스마트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는 마네킹 내부에 정밀 센서를 부착해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연결된 TV 화면의 압박 깊이와 속도, 정확도를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전문화된 교관과 첨단 과학화 장비를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여러분들께서 생업을 뒤로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달려와 주시는 만큼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보람있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은 실속 있게, 환경은 실전처럼 바뀐 2026년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이 국가방위의 핵심 정예전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가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비행 경연을 넘어 참가팀이 공격 드론팀과 방어 대드론팀으로 나뉘어 실제 교전 시나리오 속에서 기술력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쌍방 모의 전투형 실증 대회입니다. 총 상금은 1억 5,200만 원으로 분야별 1위에게는 각각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드론 공방전은 3월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진행되며 참가 접수는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국민과 동포 140여 명이 인접국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24명 등 일행은 주 이란 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를 탑승하고 안전하게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수속을 마쳤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동포 66명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출발해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단체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47명이 이 국경에서 합류하면서 총 113명이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아울러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도 2명씩 대사관 지원을 통해 각각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로 안전히 대피했습니다. 남수단 파병을 앞둔 한빛부대 20일진 장병들이 주특기 훈련으로 임무 완수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나서는 만큼 현지 환경을 반영한 집중 훈련으로 빈틈없는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과 4월부터 이어지는 거센 우기를 견뎌야 하는 남수단. 한빛부대 20일진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공병대대는 장병과 물자가 오가는 현지의 생명선인 주보급로를 지켜내기 위한 보수작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우기철 극한의 강우를 가정해 배수로를 구축하고 유실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는 절차를 반복 숙달합니다. 도로가 끊기면 보급도 멈추는 만큼 주보급로 복구는 주민 생활을 떠받치는 핵심 임무입니다. 주보급로 보수작전은 단순한 건설이나 보수를 넘어 지역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파병에서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국가대표로 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임무 완수를 하고 복귀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한빛 21진 의무대는 국군 의무학교에서 유엔 인증 응급처치 교육인 BFA, 즉 전투원 응급처치 과정을 수료하며 파병지별 유엔 의무 후송 체계와 응급처치 절차를 집중적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공병대대가 끊긴 길을 다시 잇는 훈련에 집중한다면 의무대는 장병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아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량 출혈 관리와 호흡, 순환처치 등 국제기준 응급처치 능력을 숙달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전투부상자 처치 체계와 연계해 유사시 신속한 후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증 외상 환자 처치 경험을 공유받고 드론을 활용한 검체 이송 등 의무군수 지원 대응 능력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빛부대 21진 모두가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간호장교로서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한빛부대 21진 장병들의 주특기 훈련은 3월까지 이어지고 최종 임무 수행 평가를 거쳐 4월 7일 남수단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70번째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횡성 전투에 참전해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고 유재용 일병은 75년 만에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의 신원 확인 통지서가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달 27일 고 유재용 일병의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막내 동생 자택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유재용 일병은 국군 8사단 소속으로 횡성전투에 참전해 19세라는 어린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두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 중 270번째입니다. 75년 만에 형님이 남기고 간 흔적과 마주한 동생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을 못 만나지만 그래도 그 서류를 통해서 유족으로서 형을 만날 수 있게 했으니 참 반갑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참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다 좋은 연락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한 국유단장 직무대리는 유가족에게 호국영웅 귀환패 등을 전달하고 고인의 참전 경로와 신원 확인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고 유재용 일병과 함께 참전했다 산화한 장남 고 유재경 일병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전장에서 산하여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고 유재영 일병의 귀환이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미수습된 형 고 유재경 일병의 유해 또한 반드시 발굴해 형제가 함께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3일 유해발굴 출정식을 갖고 또 다른 호국영웅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발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고생들 진짜 많이 한다. 그런 땅을 파서 그렇게 찾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애쓰셨다고 앞으로도 또 애써주시라고 고맙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해병대 군수단이 상륙작전 공병지원태세 확립을 위한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기동지원 역량을 강화하면서 드론과 무인 지뢰 제거 장비 등 무인 전력 운용 능력을 높였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정찰 드론의 지원 아래 해병 대원들이 작전을 펼칩니다. 유무인 장비들을 운용해 폭파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 지뢰지대를 개척합니다. 해병대 군수단 상륙지원대대 공병지원중대 전술훈련입니다. 훈련의 중점은 공병지원 드론의 운용성을 검증하고 장애물 개척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활용된 공병지원 드론은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뒤 처음 투입됐습니다. 작전 지역의 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병부대의 지뢰 제거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생존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지뢰 탐지 제거 훈련엔 미클립과 전투 장갑 도저, 그리고 무인 지뢰 제거 장비 MV4가 투입됐습니다. 대원들은 폭약 설치와 회로 구성 절차를 숙달하며 장애물 개척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병지원 중대의 임무 수행 능력과 기동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무인화 전력 운용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군수단은 상륙훈련 지원, 대대급 임무 수행 능력 점검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공병 지원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현대전장의 첨단 무기들은 주파수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군이 안정적인 국방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른 무기인 드론은 기본적으로 무선 주파수로 조종합니다. 현재 이란을 공습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GPS와 네트워크로 초정 밀 유도 폭격과 전자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첨단 전쟁을 수행하는 영역, 바로 전자기 스펙트럼입니다. 우리 군이 첨단 미래전을 수행하는 전자기 스펙트럼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 대회와 국방 특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국방 특별 세션에서는 미래 국방 전력이 필수인 주파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습니다. 육군의 주파수 획득과 이용 효율화 방안부터 미래 국방 전력이 필요한 주파수의 안정적인 확보까지 주파수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관리와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장이며 전영역 작전 지원의 필수인 국방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호용성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선 전자파와 양자, 그리고 우주전파 등 미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학술 발표와 기술 토의가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무선통신과 위성, 우주전파 기술 등 5개 분야에서 약 7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군은 민간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미래 육군 전력 구동의 핵심인 전자기 스펙트럼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 뉴스 안전입니다. 방위산업 전문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8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이 오는 11월 7일 실시됩니다. 2018년부터 시행한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현재까지 2,378명이 응시해 412명이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방사청 방위사업교육원이 11개 주요 대학과 협력해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 결과 6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이는 검정 응시자 증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은 급감하고 AI와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의 경쟁력은 단순 병력 규모가 아니라 조직 설계와 지도력 역량에서 갈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예산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노명화 한국국방조직학회장과 함께 군조직 혁신의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출산과 첨단 기술 확산이라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0년 전 그 출생률을 따져볼 때 40만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 또 한 2020년 이후로는 30만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걸 이제 20년 후에 병역 자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30만 규모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면은 병력 구조를 30만 정도로밖에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죠. 다행히도 이제 다양한 어떤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그 뭐 첨단 무기 체계 또 드론 또 로봇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대체 자원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조금은 좀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AI와 드론, 유무인 복합 체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계층적 지휘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 조직 구조 자체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향후 이제 부대는 야전 부대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로봇 중심의 부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보조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대체하는 임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하는 지휘부에는 그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참모와 분석관들이 지휘부에 포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 중간 제대의 경우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중간 제대는 거의 이제 전달 체계로 기능을 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이 보완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전 전투 부대는 소수의 인간 전투원과 다수의 기계 전투원이 함께 구성돼서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역할은 기계 전투원의 행동,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나를 분석하는 이러한 임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투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가 지금의 체제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현대전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분권형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군이 길러내야 할 리더의 모습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향후 기술적 진보로 중앙에서 모든 전장 정보 통제가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해지김에 따라서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트워크 체계 하에서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자산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야전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우리 군 지휘관의 어떤 자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 조직은 안정성과 규율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혁신과 창의성도 요구받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어떤 지휘 관리 스타일을 보면 일관된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조직에서 두 가지 리더십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우리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또 어디는 규율을 강조하고 어디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예산분과위원 노명화 한국국방조직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3함대가 4일 해빙기를 맞아 현장 중심 안전활동팀인 세이프팀을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지난달부터 세이프팀을 운영해 도로 및 경사면 균열 상태, 건물 기초 지반 침하 상태 등 해빙기 취약 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 수사단 5호 광역수사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부대는 자운대 권역의 차량 병목 현상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4일까지 교통안전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이 4일 대구 캠프워커에서 주한미 8군 사령부 그리고 대구 경찰특공대와 함께 군견 연합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1전비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견 3마리와 핸들러 5명 등은 실전 같은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작전 노하우를 발전시켰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야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낮 동안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이며 중부 산지에는 6일까지 최대 10cm의 강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철원은 영하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기압골 통과로 금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주말부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